뭔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좀 사이클이라든지 추이를 좀 전망을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이번 반감기 한 4월 19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공급 개수가 하루 공급 개수가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지금은 900개 정도인가요? 네, 하루에 900개 네. BTC가 나오죠. 그래서 450개로 이제 줄어드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배 더 희소해지는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900개가 나오면은 뭐 그걸 이제 현재 가격으로 곱해서 총 얼마의 시가총액이 형성된다. 하루에 새로 들어오는 인플로우가 이만큼이다 계산되잖아요. 네. 그게 공급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얼마냐? 결국 시장에서 그 비트코인을 빨아들이는 수요가 얼마냐? 요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겠죠. 네. 우리가 경제학 기초 시간에 배웠듯이 수요와 공급 곡선. 그렇죠. 가운데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그 공급을 많이 앞질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도 약간 포모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신데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걸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래하거나 사기가 쉬웠어요. 네. 거래소 앱을 깔면은 그냥 뭐 은행 계좌를 연동해가지고 바로 살 수 있었는데 이 고객들의 돈을 예치해서 받는 고객들의 돈을 운용해주는 자산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들은 고객들의 자금을 대신 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더 합법적인 vehicle, 레일 위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만 했어요. 네. 근데 그럴 수단이 없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소, 가모화폐 거래소의 계정을 만들어서 이 고객들의 돈을 거기에다 다 넣고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게 우리가 기관 투자 입장이 돼보면은 이제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사실 얘기였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ETF가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플레이하던 주식 시장 위에서 비트코인에 드디어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해왔던 어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 투자하지 못했던 그런 자금들이 ETF를 통해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거고, 네. 그게 지난 반감기와 지금이 이제 완전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아무래도 기관이라고 제가 이제 퉁쳐서 말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 맡아서 운용하는 자금은 네. 대부분 이런 저희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 이제 이상의 은퇴 자금들이나 조금 이제 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시는 고액 자산가들이 그런 자산운용사 브로커리지 펌을 이용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자금들을 운용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ETF의 1월 15일에 첫 거래를 시작해서 지금 3월 초인데 네. 그 거래일 기준으로 2달이 아직 안 되는 기간 동안 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들어왔어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발행한 자산운용사 중에 제일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최근에 뭐 기사 보니까 2달 동안 20만 개 비트코인 사들였다고. 맞습니다. 네.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산운용사인데 네네. 이 블랙록이 그동안 런칭했던 수많은 ETF들 또는 미국에서 런칭됐던 그 수많은 ETF들 중에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100억 달러의 총 자산을 넘은 ETF가 없었어요. 지금 블랙록이 총 120억 달러에 거의 이제 130억 달러 됐습니다. 총 1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비트코인 ETF를 통해 운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빠른 페이스고, 네. 전체 비트코인 이제 ETF 10개 지금 종목이 거래 중인데, 전체로 하면은 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처음 이제 1월 11일에 거래 시작할 때, 1월 15일에 시작했거든요. 1월 15일에 거래 시작할 때는 28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네. 거의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알고 계시면 좋은 상식이라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미국의 금 ETF, 네. 그 피지컬 골드 ETF가 총 900억 달러의 자금이 예치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거의 절반 이상을 따라잡은 거예요. 와. 근데 금 ETF는 2004년에 출시됐습니다. 네, 처음. 네. 그래서 20년이 넘었거든요, 나온 지. 오래됐네요. 그런데 이제 900억 달러 수준인데 비트코인 ETF는 2달도 안 됐는데 5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겠죠.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 반감기, 2020년 반감기, 2016년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골드다. 이런 얘기를 우리만 했죠.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끼리만 했죠.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커버하지도 않았고 자산운용사분들 당연히 투자하지 않았고 저거 그냥 뭐 자금 세탁이나 이용되는 그런 페이크 머니다. 아니면은 뭐 도박이다. 이런 식으로만 폄훼하게 바빴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네. ETF가 나오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록이라고 하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네네. 폭스뉴스, CNBC, 블룸버그 이런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비트코인을 엄청 찬양을 해요. 비트코인의 영업사원이자 마케터가 스스로 돼가지고 공중파 TV에 네.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지금 제 입장에서는 2017년부터 엮여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참 상전벽해 같다는 느낌을 받죠. 비트코인 시장이 캐피털에 액세스하는 종류가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통금융권에 있는 자금이 비트코인을 넘어오기 시작한 게 이번 반감기와 지난 네. 반감기가 확연히 다른 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오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그 이전에는 반감기 지나고 나서 한 18개월 동안 이제 강세장이 이어진다라는 시각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3번의 반감기 동안은 반감기 전에 네.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가격이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네네. 조금 랠리가 있었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다음에 반감기가 지나면은 6개월,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횡보 및 하락하다가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네. 랠리를 펼치는 네. 그런 게 반복됐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으로 보면 2조 달러가 넘었거든요. 요 파이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계속 그렇게 반복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대규모의 인플로우가 자금 유입이 없으니까 그냥 요 파이 안에서 암호화폐 기존에 거래하던 사람들끼리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패턴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반감기가 또 오네? 그러면 요때쯤 주워 담자. 그래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끝물이다 생각하고 파는 요런 이제 인간의 행동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돼 왔던 건데 네. 지금 보면은 반감기가 아직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태고 3번의 반감기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깨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기가 짧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미증유의 사태다라고 정의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이전까지 없었던. 네. 네.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18개월 이후에 이제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윈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주기가 짧아져서 뭐 한 6개월, 1년 있다가 랠리가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또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수요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가격이다, 현재. 네. 그래서 랠리는 비슷한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상승폭이 말도 못하게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승폭이. 네. 이 지난 3번의 반감기에서는 계속해서 그 반감기 바로 직전 가격에서 그 다음 고점까지 네네. 가격이 올라가는 배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반감기 때는 100배,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0배 올랐고요. 네. 세 번째 반감기 때가 이제 16년 반감기에서 2021년도 고점까지 이제 4년 주기니까 반감기 직전부터 그 21년 8천만 원까지 총 한 6배, 7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100배, 20배, 6, 7배. 네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한 3배? 3배. 오를 것 같다. 지금 현재 반감기 직전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지금 뭐 1억에서 3, 4배 가면은, 3배 3, 간다 치고 3억까지 가면은 이제 랠리가 마무리됐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예전에는 뭐 한 18개월 후 이 가격이 네네. 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감기 직전에 전고점을 뚫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네. 지금 이 수요가 기존 3번의 반감기보다 훨씬 더 크고 그러면은 랠리가 얼마나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3배는 너무 보수적인 예상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 맞죠. 얼마나 더 이게 그래서 몇 배수가 붙을지는 지금은 알 수 없고요. 네.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아마 기존의 그 100배, 20배, 6, 7배로 줄어들었던 이런 점점 수평화되는 곡선이 깨지고 네. 그냥 브레이크아웃하는 그런 포인트가 올해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Gradually then sudden이란 말인데 네네. 어떤 기술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쭉 모일 때는 얼리 어답터들이 주로 처음에는 그 관심을 주도하죠. 그래서 평탄하게 이렇게 관심이 이어집니다. 네. 우리가 구글 트렌드에 키워드를 쳐보면 AI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AI. 이 방송 보시면 네.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구글 트렌드에 쳐보시면 20년까지 검색 키워드 그 유입량을 우리가 트렌드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지난 2022년까지는 완전 플랫하게 그냥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다가 22년에 갑자기 네. 솟아올라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네. 있어요. 이게 바로 특정 임계점이었던 거죠. gradually, 천천히 관심이 모이다가 suddenly, 갑자기 확 오르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gradually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은 suddenly가 안 왔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한번 구글 트렌드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20년 그 차트로 보면은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AI도 주기를 짧게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네. 하지만 20년으로 늘리니까 이렇게 눕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고점이 너무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앞으로 이렇게 가다 앞으로 저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사실 누워버릴 거예요. 플랫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AI와 비슷하게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꿀 그런 기술로 우리가 정말 본다면 블록체인. 네. 1억에 사도 돼요? 라는 질문. 아까 처음 질문도 돌아가서 why not? 살 수 있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굉장히 우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다시는 이 가격을 못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